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졸 검정고시 수학 강사 정진희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 단원 삼각비에 대한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확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각삼각형 ABC에서 x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삼각형을 딱 봤을 때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하면 바로 어떤 걸 떠올려라?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떠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바로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x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13의 제곱이다 라고 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144가 169다 라고 써주시면 우리가 넘겨서 x의 제곱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겨주게 되면 169 마이너스 144 따라서 x의 제곱이 25다 라는 것까지 구했고 우리가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x를 구해줄게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길이는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양의 제곱근만 구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x는 5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삼각형의 길이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뭐냐면 다음 그림은 점 5가 직각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 OB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외심과 내심의 개념을 배웠었어요. 외심과 내심은 뭐냐면 삼각형과 원이 있을 때 원의 위치에 따라서 내심인지 외심인지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문제에서 외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을 삼각형의 밖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점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원, 점 5가 원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중심에서부터 각각의 꼭지점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를 외심이다라는 걸 통해서 힌트를 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OB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직각삼각형이 보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부터 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빗변의 길이는 지금 두 변의 길이가 6과 8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어요.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은 36 플러스 64이기 때문에 100이에요.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10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으면서 우리는 AC의 길이가 10이다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OB의 길이가 OA의 길이, OC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OB의 길이는 10의 절반인 5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직각삼각형을 풀 때 좀 반복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B라고 해서 좀 기억을 해두면 문제를 풀 때 쉬운 게 있는데 뭐냐면 3대 4대 5의 비율을 만족하면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에서는 어떤 숫자가 나왔냐면 x의 길이가 5였으니까 5대 12대 13을 만족을 하면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3대 4대 5의 비를 각각 2배 시켜주게 되면 6대 8대 10 문제에서처럼 6대 8대 10의 비율을 만족을 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세 개의 비는 기억을 해주시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빨리빨리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풀 때 팁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직각삼각형 ABC에서 x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x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13의 제곱이다. 넘겨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x의 제곱은 169 마이너스 144. 따라서 25기 때문에 x의 길이는 5다라고 바로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써주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삼각비를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5대 12대 13 하나 있다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 12와 13cm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x가 5가 되어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번 기출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번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직각삼각형인 걸 골라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에 아까 같으면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 2, 3, 4번을 각각 다 계산을 해주면 돼요.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에 아까 같은지를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3대 4대 5, 5대 12대 13 문제 많이 나오는 거 6대 8대 10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뒀다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5의 제곱을 만족하기 때문에 바로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지금 문제를 풀기 전에 A는 4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크거나 같다라고 고쳐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면 지금 세 변의 길이가 3cm, 4cm A인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A 값이 될 수 있는 거를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도와 변의 길이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를 통해서 우리가 각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예각 삼각형이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식을 써놓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지금 A가 4 이상이니까 가장 긴 변이에요. 그래서 A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보다 작다라고 식을 써주면 우리가 예각 삼각형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둔각 삼각형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A의 제곱이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식을 세우겠다. 그쵸? 그런데 예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 지금 A의 제곱이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보다 작다. 따라서 A의 제곱이 25보다 작은 거니까 A는 5보다 작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지금 예각 삼각형에 맞춘 조건이고 두 번째, 모든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보다 작다라는 성질은 모든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개를 합친 것보다 작다라는 거는 어떤 삼각형에서나 가지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써주게 되면 A는 7보다 작다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고 1번과 2번에 공통에 해당하는 A가 5보다 작고 A가 7보다 작다. 그래서 공통인 부분에 해당하는 A는 5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지금 조건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인 부분을 찾아줄게요. 그럼 A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1번만 존재한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도와 변의 길이와의 관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x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이 10의 제곱이다. 그래서 x의 제곱이 100 마이너스 64, 즉 36과 같다. 따라서 x는 루트를 씌우게 되면 6이다 라고 바로 구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팁을 기억을 한다면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3대 4대 5, 5대 12대 13, 6대 8대 10을 만족을 하면 직각 삼각형을 만족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6번 기출문제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7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길이지만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2루트 3의 제곱이다. 써주게 되면 2x의 제곱이 12와 같다. 양변을 약분을 시켜주면 x는 루트 6이다라고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높이와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공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도 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공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먼저 높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수선을 내려준다. 그런데 한 변의 길이는 2루트이고 수선을 내렸을 때 정확히 반으로 쪼갠다 라고 했으니까 이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높이의 길이를 h라고 놨을 때 h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은 2. 2루트 2의 제곱은 8이 나오겠다. 그쵸? 넘겨주면 h의 제곱은 6이기 때문에 h는 루트 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넓이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빗면의 길이 곱하기 높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높이를 구해주면 되니까 약분을 시켜주면 루트 12가 나오면서 루트 12는 2루트 3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삼각형에서 높이와 넓이 구하는 문제까지 풀어보았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지금 무게중심과 관련된 내용인데 무게중심은 우리가 뭐라 그랬다? 한 꼭지점에서 빗변의 중점에 내린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게중심의 특징은 뭐냐면 내렸을 때 항상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꼭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선 높이의 길이를 알아야 1대 2의 비율을 이용해서 AG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럼 높이 길이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높이는 우리가 이 반쪽의 길이가 2분의 3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구해주고 높이의 길이부터 구해볼게요. 높이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 루트 3의 제곱이 뭐와 같다? 빗변의 길이 3 루트 3의 제곱과 같다. 따라서 h의 제곱 더하기 4분의 27이 27과 같다라고 써주시면 h의 제곱은 뭐냐면 4분의 27 곱하기 4 마이너스 4분의 27이 되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4분의 27 곱하기 3 따라서 4분의 27 곱하기 3을 해주게 되면 8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양변에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얘는 2분의 9다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AD, 높이의 길이를 먼저 구했어요. 그런데 이때 AG의 길이는 뭐다? 전체에서
3분의 2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높이 2분의 9의 3분의 2만큼이다 라고 써주면 되니까 약분시켜주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AG의 길이는 3cm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풀어주시면 돼요. 직각삼각형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높이를 구하고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3분의 2만큼 해당한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10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뭐냐면 AB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도가 나와 있네요. 한 각도가 45도예요. 그런데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45도니까 나머지 크기도 45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B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BC의 길이도 x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4루트 2의 제곱이다. 따라서 2x의 제곱이 30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변을 약분시켜주면 x제곱은 16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줄게요. 루트를 씌워주면 x는 얼마가 나온다? 4cm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길이는 어떤 걸 이용한다? 항상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마찬가지로 특수한 각에서 우리가 삼각형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두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직각 삼각형일 때 45도, 45도일 때는 우리가 길이의 비가 1대 1대 루트 2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30도와 60도라는 특수한 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길이의 비가 1대 가장 긴 변이 2, 그 다음 중간 길이가 루트 3이다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8cm일 때 짧은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긴 변이 8일 때 AC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8은 2x다. 따라서 x를 양변으로 2로 약분을 해주면 x는 4cm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30도와 60도의 비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만큼의 비를 가지고 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풀기 힘든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도와 60도, 45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각각의 비를 기억을 해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로의 길이가 8cm이고 넓이가 48일 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얼마다? 넓이가 되니까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변을 8로 나누어 주게 되면 세로의 길이는 6cm다 라고 구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해볼게요. 빗변의 길이를 x라고 놨을 때 x제곱은 뭐다? 36 더하기 64다. 따라서 우리가 x는 10cm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6대 8대 10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직각 삼각형이다 라는 식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의 난이도는 대충 이 정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x 플러스 y 값을 구하래요. 기출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겁먹을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만 해주면 된다? 직각 삼각형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 두 개가 있네요. 요 삼각형이 있고 요 삼각형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긴 변의 길이가 20이고 그 다음 길이가 16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 두 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x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겠죠.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16의 제곱이 20의 제곱이다. x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16이니까 256이 나오네요. 그래서 16의 제곱은 256, 20의 제곱은 40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넘겨주게 되면 x의 제곱은 400 마이너스 256, 따라서 144. 양변을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x의 길이는 12라는 거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y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직각삼각형이니까 몇 대 12대 13의 비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바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5대 12대 13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서도 y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이 13의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x랑 y를 모두 구했어요. 그래서 x랑 y를 더하게 되면 4번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피타고라스의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끝내고 다음 단원, 7단원 삼각비에 들어가서 삼각비는 어떤 건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비의 뜻이에요. 이 7단원에서는 이 삼각비의 뜻, 이 1번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부가적인 내용은 이 1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삼각비의 뜻이 뭔지만 안다면 우리가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한번 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삼각비란 각시각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형태를 그대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각시각 90도일 때 각 B가 기준각이라고 했을 때 항상 지금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 기준각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사인 B는 뭐다? 빗변분의 높이다. C분의 B다. 코사인 B는 뭐다? 빗변분의 밑변이다. 탄젠트 B는 뭐다? 밑변분의 높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인 B가 뭔지, 코사인 B가 뭔지, 탄젠트 B가 뭔지를 꼭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암기를 하기 위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은 맨 앞글자가 S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S, S. 그래서 사인 B는 뭐다? 빗변분의 높이다. 사인이니까. 그 다음 코사인은 어디다 써주면 되냐면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끝나는 거니까 C분의 A다. 그 다음 탄젠트는 뭐다? 우리가 필기체를 쓸 때 T를 요렇게 써요. 항상 요렇게. 그래서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에서 끝나는 거니까 A분의 B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 B는 C분의 A, 코사인 B는 C분의 A, 탄젠트 B는 A분의 B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삼각비에서는 정말 이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래요. 삼각형 ABC에서 삼각기를 구해라라고 했는데 항상 여기에 놓이는 자리가 기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각 C에 대한 것만 물어보고 있어요. 사인 C를 구하래요. 사인이니까 이렇게 구한다. 따라서 바로 5분의 4다 써주시면 돼요. 코사인 C는 기준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구한다. 5분의 3이다. 바로 구해주시면 돼요. 탄젠트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아래 거분의 위에. 그래서 3분의 4다라고 바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비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조금 특수한 각에서는 삼각비를 기억을 해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 내용이 연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준각이 몇 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 경우는 조금 특수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이 30도일 때, 그리고 각이 45도일 때, 각이 60도일 때 각각의 삼각비가 있는데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모양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5도, 45도래요. 그러면 기준각을 항상 여기 위치로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준각이 45도일 때는 사인을 구해볼게요. 사인 요각도를 45도. 사인 45도는 뭐다? 루트 2분의 1이다. 코사인은 뭐다? 코사인 45도는 뭐다?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이다. 그 다음 탄젠트는 어떻게 구한다? 탄젠트 45도는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루트 2분의 1이 이 루트 2랑 똑같은 거죠. 유리화를 시켜주게 되면. 그래서 45도일 때 사인은 이만큼, 코사인은 이만큼, 탄젠트는 이거의 값을 갖는다. 그런데 이 값을 다 외울 필요가 없이 45도, 45도일 때는 1대 1대 루트 2를 갖는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60도일 때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0도일 때는 우리가 항상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사인 해볼게요. 사인 60도는 뭐다? 2분의 루트 3이다. 그 다음 코사인 60도는 뭐다?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이다. 탄젠트 60도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이다 라고 구해주면 돼요. 볼게요. 사인 A 2루트 3, 코사인 A 2분의 1, 탄젠트 A 루트 3이래요. 이렇게 바로 각도의 비가 얼마인지만 알면 각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30도일 때도 얘를 옆으로 놓고 뒤집어서 풀어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각도가 기준각이 30도일 때 기준각을 항상 이 위치에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인 A는 이렇게 2분의 1 나오죠. 코사인 A는 뭐다? 2분의 루트 3이다. 탄젠트 A는 뭐다? 루트 3분의 1인데 유리화를 시켜주게 되면 3분의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45도, 45도일 때는 1대 1대 루트 2, 30도와 60도일 때는 가장 짧은 걸 1이라고 놨을 때 빗변의 길이가 2,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루트 3이다 라는 것만 알면 이 표를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특수각이 나와 있네요. 30도, 60도라는 특수각이 나와 있을 때 지금 각각 x와 y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무조건 우리가 30도, 60도일 때는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1이라고 놨을 때 가장 긴 변이 2, 그 다음 중간의 길이가 루트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긴 변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인 x는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1일 때 루트 3의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y의 길이는 얼마다? 3 루트 3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삼각비는 꼭 기억을 해둬라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각비가 뭔지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삼각비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이 삼각비의 활용은 문제 거의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비의 단어에서는 어떤 거를 기억을 해라? 바로 이 정의를 반드시 기억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활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길이를 구하는 거래요. 각 C와 B가 주어질 때 코사인 C는 뭐다?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B분의 A겠다. 그쵸? 그래서 코사인 C는 B분의 A이기 때문에
A의 길이를 구할 때는 양변에 B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B 코사인 C로 A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인 C는 뭐래요? 사인 C는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B분의 C다. 따라서 C의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양변에 B를 곱해서 B 사인 C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 코사인 C, 사인 C가 뭔지만 알면 결국에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을 해서 넓이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각도가 예각이냐 아니면 둔각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시가 예각일 때는 2분의 1 곱하기 끼인 각을 기준으로 해서 양 변의 길이를 곱해준 다음에 사인 C를 해주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C. 이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높이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사인 C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결국에는 높이를 이용해서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항상 삼각형의 길이, 넓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구했어요. 그런데 이 높이를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사인 C는 뭐다?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B분의 H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B를 곱하면 H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C 곱하기 B가 H래요. 그래서 이 H에다가 사인 C 곱하기 B를 대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A 곱하기 사인 C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게 결국에는 이 삼각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는 것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C가 예각일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C로 구한다. 근데 둔각일 때는 각도를 180도에서 한번 빼준 다음에 앞에 식이랑 같이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 문제 한번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높이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을 해서 높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요 각도가 지금 30도래요. 근데 가장 긴 변이 2니까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얼마다? 1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바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의 길이 구했으니까 1 곱하기 2분의 1에서 2다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높이를 구해주지 않고 바로 앞에서 배웠던 삼각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 2분의 1 곱하기 끼어있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양변 해준 다음에 사인 30도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런데 사인 30도는 얼마다? 바로 2분의 1이다. 그래서 사인 30도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를 곱해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둔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둔각일 때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180-C로 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끼어있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길이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180-120도니까 60도가 되겠다. 그쵸? 그럼 사인 60도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60도는 항상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60도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없어지고 6 루트 3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이 기억나지 않아도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려보게 되면 요 각도는 60도가 나와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 60도, 30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장 긴 변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의 길이는 2루트 3이다라는 거를 바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밑변의 길이 6 곱하기 높이의 길이 2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을 해줌으로써 6루트 3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식에 대입했던 것과 같은 거를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비에 대한 개념을 한번 배워보았어요. 우리가 길이와 넓이는 공식이 조금 나오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삼각비의 정의가 뭔지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비가 뭔지 정확히만 암기를 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까지 확인 문제를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